BTS가 데미안의 영감을 받아서 앨범을 그 윙즈 앨범이 나오기 직전 달에 10,000부 넘게 야! 우리가 데미안을 읽고 이 앨범을 공부를 예습을 해야 된다.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뭐 10살 남짓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부잣집이고요.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선의 세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10살쯤 되니까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이상한 소리가 집 한 구석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엌 쪽이었고요. 또 어쩔 땐 작업장이었는데 그것은 선의 세계에선 들을 수 없는 가슴 철렁이는 소리였어요. 이건 악인 거죠. 결국 싱클레어의 집은요, 선과 악이 맞닿아 있는, 공존하는, 섞여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건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싱클레어의 집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립학교 애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방과 후에. 근데 그 모임에 일진이 있어. 그 일진 이름이 바로 프란츠 크로머라는 애예요. 일단 나이가 한 3살 많습니다. 좀 질이 안 좋은 애인데 싱클레어도 좀 센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뭐 부잣집이고 약간 샌님 취급 당하니까 그 애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야,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과 그 과수원집 있잖아. 그 사과 내가 훔쳤어. 벙을 친 거예요. 벙.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이제 샌님 아니야 뭐 이러는데 이제 두목쯤 되는 크로머가 쓱 부릅니다. 야, 예, 싱클레어가 여기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옵니다.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로마가 이마르크 가져오시라고요. 협박을 하고 돈 가져와라. 이마르크를. 약 한 2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10살짜리가 20만 원이 어딨어요. 그래갖고 자기 거짓말을, 그 악을 덮기 위해서 얘가 또 악을 저질러요. 엄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저금통을 깹니다. 가져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크로마를 찾아간 거예요. 야, 이거 받아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20만 원 가져오라 했는데 6만 5천 원 가져왔네? 너 이제 나한테 13만 5천 원 빚진 거야.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막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운명처럼 그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데미안. 데미안이 전화로. 데미안이 왔구나. 데미안이 왔는데 책의 묘사를 보면 키도 크고요. 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왜 근데 심지어 착하고 막 이런 좀 어른 같은 친구 있잖아. 아우라를 풍기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나 좀 데려와라. 여기서 이제 싱클레어가 우리 누나를 왜 데려와? 어떡하지? 이제 저놈이 돈을 넘어서 우리 누나까지 막 원하네? 이러면서 오는데 그때 산뜻하고 낮은 음성이 싱클레어를 부릅니다. 싱클레어! 대학로다. 싱클레어. 결국 싱클레어는 그 수치스러운,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고 내가 저런 나쁜 놈 크로마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고, 그리고 크로마한테 가서 무슨 짓 하지 마, 그냥 못 들은 척 해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미안이 미소를 짓고 끄떡끄떡하고 사라져. 그리고 나서요, 싱클레어는 두 번 다시 그 공포의 휘파람을 듣지 않습니다. 만난 거예요, 크로머를. 그 나쁜 놈을.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크로머가 이러더니 이러더니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갖고 쫓아가서 물어봐요, 싱클레어가. 데미안, 너 크롬한테 무슨 짓 한 거야? 패죽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데미안이
나는 그렇게 거친 그런 저급스러운 행동 따윈 하지 않아.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건 분명하지. 그러면서 미스터리하게 씩 웃고 끝나요. 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데미안은 여행을 가고요.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도시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이제 데미안 만날 일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을 만나고 맨날 이걸 하는 거야. 술을.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사춘기 그리고 그녀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허. 첫사랑이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현무 씨? 요 퀴즈입니다. 이름이요? 예. 짝사랑. 동경의 아이콘. 베아트리체? 야, 이거는 정말 놀랍다. 신박하다. 전형의 진짜 성장. 한 글자도 아닌 건데. 그런 상태에서 좀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싱클레어는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여러 색깔의 빛깔을 한 어떤 새가 하늘을 향해 날려고 날개를 막 퍼덕이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날려고 퍼득대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야. 왜 내가 이 새의 꿈을 꿨을까 고민하다가 데미안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받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데미안의 옛 주소만 써서 그림을 넣고 보내. 그림을. 정말 신비스럽게 답장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무슨 쪽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 투쟁한다. 알은 3개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근데 아브락사스가 뭐냐면 이 신의 특징은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협박도 당하고 데미안을 통해서 구해줘 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깨달음도 없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느덧 내가 성장해 있는 거야. 지식과 의식이. 자, 이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우연히 데미안을 만나요. 데미안을 만나서 데미안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사랑을 만나요. 데미안의 가족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을까요? 누나. 누나 안 나오고 엄마. 데미안의 엄마. 엄마, 에바 부인. 에바 부인. 발음 잘하세요. 에바 부인. 에바 부인. 에바 부인. 이성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 어떤 존경, 경외감, 이 모든 것들 초월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게 데미안과 싱클레어와 에바 부인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날을 같이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또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곧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거야. 이 사건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모든 게 리셋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그랬는데 데미안의 예언은 적중이고 터진 게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싱클레어는 당연히 입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날아온 폭탄의 파편에 맞고 부상을 당하거든요. 정신을 싱클레어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여기 어디지? 야전 병원인가? 그 옆자리를 봤더니 데미안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데미안이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싱클레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난 이제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크로모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제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우리 어머니 에바 부인, 그녀가 나에게 해줬던 키스를 너에게 전해줄게. 어머.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대로 몽롱한 세계로 빠져들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어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매트리스를 봤더니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서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나는 그냥 몸을 숙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여기 이제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악마를 연상시킨다라고 느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왜 그 성경 해석도 계속 반대로 하고 이름이 데미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멘. 오멘. 데미안이지, 걔 이름. 그렇죠. 애기. 애기. 하여튼 이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어떤 발음의 울림 자체가 약간 데몬 데몬. 하고 연관이 있고 어머.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크로머를 조용하게 만들었는지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맞아, 저 맞아. 진짜 궁금했어요.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근데 그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여기 나오지 않는데 이 책에서 풍기는 느낌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막 그 악마적인 어떤 저는 그냥 데미안이 싱클레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다루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자기 내면의 대화를 그냥 밖으로 꺼집어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도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아요. 데미안이 자기 내부 인물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보려면 저는 크로모도 외부 인물이 아니어야 돼요. 그게 주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도 보면 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그 사람의 일부라고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싱클레어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싱클레어가 다른 사실은 사람이야. 그런 일들을 벌이고 다녔던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비유가 저는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이 근데 사실은 너 캐고 나라라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데미안이 밖에서 어미새였고 두드리고 심지어 있다. 미스토리우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와요. 망치질을 해줬다 나한테. 알은 한 번만 깨면 된다고 생각해요. 알 속에 있을 때는 먹이도 있고 뭐 물론 답답하지만 어쨌든 많은 것이 갇혀 있는 세상인데 나와 보면 이제 알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이제 먹이도 없고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내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미 깼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깨진 채로 내던져서 좀 괴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을 찾지는 않아요. 이제는 길을 찾죠. 예. 아, 진짜 좋은 말.